안녕하세요. 메디포럼 제약의 특허권 공시가 나왔습니다. 10월 28일자로 나왔는데 탈티렐린 중간체 신규한 제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특허권을 취득한 이유는 바로 고수율, 고순도로 탈티렐린을 제조할 수 있어서 산업적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허권을 이제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메디포럼 제약, HLB 제약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탈티렐린 수화물은 여기 임상정보 CTT004에 들어가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RH의 유사체로 저번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쓰는 약이냐라고 하면은 운동 실조를 이제 개선하는 데 쓰는 약인데요. 운동 실조는 영어로 에이탁시아라고 하는데요. 수의근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이제 불수의근이라고 한다면은 혈관같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을 말하는 거고요. 수의근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통제 작용이 다소 결손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바로 운동 실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데 내 마음대로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유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과의 연락이 불완전한 까닭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손해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실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거랑 동적인 것으로 구별하는데, 정적인 것은 자기 위치를 바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눈을 감거나 또는 한 번에 설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적인 것은 이제 움직이는데 이런 거에 좀 제약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이제 뭐 상지 같은 데 신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손이 떨려가지고 물건을 잘 못 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조정을 잘 못하는 건데요. 이제 걸을 때도 좀 불안전하게 걷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실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손해가 파괴돼서 일어나는 것을 손해성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운동실조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과다 음주도 있고 비타민 B12 결핍,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제 손해 경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손해는 영어로 세러벨럼이라고 합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대뇌가 있으면은 이 뒤쪽에 손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뇌관이 있죠. 어디가 앞이냐?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앞전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앞 이마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뒤쪽입니다. 요 뒷골 쪽인데 요 손해가 이쪽에 이제 잡혀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시상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도 여기 밑에 있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죠. 여기 여기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 이쪽을 확대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는 손의 피질이라고 하고, 안쪽에는 또 손의 수질. 밖에 있는 건 피질, 안에 있는 건 수질.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측면에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아래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 나비랑 비슷하죠. 위에서 보면은 더 비슷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쪽이 이제 뇌줄기, 뇌관 쪽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손의 역할이 뭐냐? 대뇌 기능을 보조하여 자발적 운동의 조절과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손의 역할은 뭐냐면요, 직접 자발적 운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보조를 하는 역할인데, 뇌의 다른 부분이나 척수로부터 이제 외부에 대한 감각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걸 받아서 처리 구성 통합을 해서 운동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때 좀 조화롭고 정밀하게 운동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문제 생겨서 운동 실조가 생길 경우에는 걷기는 걷는데 좀 불안정하게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펜을 잡긴 잡는데 불안정하게 잡게 되는 겁니다. 정밀한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뭐 손해가 손상되면은 자발적 운동 자체는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정교하고 세밀하게 운동을 하는 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손해는 이제 척수를 통해서 몸 전체로 뻗어나가는 체성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이 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육은 앞에서 봤듯이 수의근이거든요. 이 수의근을 사용할 때 손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에서 미세하게 이제 튜닝을 해주는 건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지금 운동 실조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실조 이제 정적인 거, 동적인 거로 구분했잖아요. 정적인 거였을 때 이제 눈을 감고 서 있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손해는 이제 귓속에 있는 평형기관과 연결되어서 평형 감각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가 망가지면은 이 평형 감각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눈 감고 서 있기가 힘든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손해는 세밀한 운동을 도와주는 거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직접 척수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손해가 명령을 내려서 근육이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HLB 제약의 탈티렐린 수화물은 요 운동 실조를 개선하는 약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전을 찾아봐도 이제 탈티렐린 하면은 운동 실조를 개선하는 척수 손해 실조증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설명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TRH입니다. TRH가 이제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TSH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이 있는 건데, 또 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세틸콜린, 뭐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런 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이런 것들 다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뭐 척수 반사 증강, 뭐 신경 영양인자 생산 촉진, 글루코스 대사 촉진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카테콜라민이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그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게 카테콜라민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런 분비를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운동 실절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중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손해가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미세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신체 균형 잡기 어려워지거나 뭐 평형 감각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뭐 이동 방향, 힘, 속도 등에서 오류가 나서 우리가 이제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을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게 바로 탈티렐린입니다. HLB 제약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공시에 나와 있는 탈티렐린이고, 그 다음에 요 공시 특허권은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조 방법에 대한 거였잖아요. 실제로 2017년에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요게 지난 2월 10일에 탈티렐린 수화물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은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거고, 2017년에 탈티렐린 수화물에 대한 허가를 이제 받은 겁니다. 2017년 2월 10일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설명이 있죠. 탈티렐린 수화물은 유전적 손해태행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요 부분에. 요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보행장애, 운동실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일으키는 척수손해 변성증 치료제의 API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트리가 허가를 받은 상태. 시트리는 메드프론 제약으로 이름 바꾸고 이번에 다시 HLB 제약으로 이름 바꿨죠. 이번 이제 기사 이거 보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원료 의약품을 제조 허가를 이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료 펩타이드부터 완제까지 자체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가 2017년 당시에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탈티렐린 시장인 일본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 이제 3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량 생산하는 제조 방법 취득을 한 걸 봐서 이제 대량 생산해서 어디다 팔려고 하겠죠. 그 팔려는 시장이 뭐 가장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듯이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신약 제조 회사죠. 제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체성신경계가 아까 나왔는데, 요거는 영어로 Somatic Nervous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 요거 이제 저번에 이제 공부한 적 있죠. 여기 이제 Peripheral은 이제 Central이랑 이제 반대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중심적인 게 아니라 주변부입니다. 그래서 뭐 Peripheral Device라고 하면은 주변 기계, 뭐 본체랑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기계. 그 나뭇가지 끝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 줄기가 있고 나무 격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격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의 일부분이 바로 체성신경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체성 감각, 뭐 골격근, 운동과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몸의 신경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 몸 끝에 있는 이제 뭐 손, 발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 체성신경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체성신경계는 수위 운동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성신경계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하자면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운동신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근육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근데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감각을 받으면은 요거를 이제 중추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 감각신경으로 구분되고, 요것도 이제 말초신경계의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랑 체성신경계를 합치면 이제 말초신경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대신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둘 다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전후로 둘 다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은 신경절 전후로 전은 아세틸콜린, 후는 노르아드레날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